대표님 지난번에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말아라 약간 이런 영상을 찍으셨잖아요. 그리고 대표님이 일찍 결혼을 하셨잖아요. 일찍 했죠. 네. 그래서 대표님이 배우자를 찾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찾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배우자를 찾는 기준,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연애보다는 결혼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연애보다는 빨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들어야 좀 인생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의미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좀 결혼을 굉장히 일찍 했죠. 28살에 결혼을 했고 제가 지금 30 중반인데 애가 둘이에요. 첫째가 5살이고 둘째가 억울하게 3살인데 12월 30일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아무튼 그렇게 둘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찾는 기준이라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만의 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저만의 어떤 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표가 이제 항목이 30개 정도가 되는데 15개는 이제 외적인 거, 외모적인 거, 그 다음에 나머지 15개는 이제 마음적인 거, 내적인 거 이렇게 나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배우자라는 것은 결혼이잖아요. 연애가 아니고 결혼은 평생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평생 가는 거고 호적에도 남고 영원히 남는 거죠. 왜냐면 자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표에서 제가 그냥 단순히 뭐 예쁜 여자, 뭐 몸매가 좋은 여자 그렇게 쓴 게 아니고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존재. 예를 들면 저는 얼굴이 좀 갸름하고 어깨가 처지고 엉덩이가 펑퍼짐하고 좀 이제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고 성격은 굉장히 급해요. 완전 뭐 아니면 더 안 하거나 완전 해버리거나 완전 몰입하거나 좀 그런 중간이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내 아내는 나의 갸름한 얼굴은 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좀 동글동글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체형이 전체적으로 어깨가 좀 처져 있고 하니까 좀 더 어깨가 좀 벌어져 있는 타입이라면 좀 조화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이제 조화의 의미에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기준에서 이제 표를 만들었던 거고 근데 성격도 그래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성격이 막 불 같은데 아내까지 불 같으면은 맨날 집이 불이 활활 타오를 거예요. 전쟁터. 그죠? 근데 아내는 진짜 완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비유를 하자면 저는 막 뛰어가요. 길을 막 뛰어가면은 아내는 걸어와요. 안 뛰어요. 그러면은 둘 다 뛰면은 계속 뛰어가느라고 금방 지쳐버릴 텐데 제가 이만큼 뛰어가고 있으면은 아내는 저기서 걸어오고 있는 거죠. 제가 앞에서 여보 왜 빨리 안 와? 그러면 갈게 그러고 이제 오다 보면은 또 거리가 맞고 밸런스가 맞고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싸우죠. 저희도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너무 그런 이제 성격이 다르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싸우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밸런스가 맞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의 존재는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이제 확실하게 좀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말은 나에 대해서 먼저 알지 못하면 그런 표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성격은 반대, 성향은 같게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다혈질이고 굉장히 급해요. 반대의 성격 만나야지 같은 사람이면 힘들어요. 왜냐면 근데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랑 비슷한 사람 만나야 되지 않냐 그래야 잘 맞지 않을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나 자신을 컨트롤 C, V 해봐요. 자기 자신이 막 언제나 다 마음에 들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싫을 때가 있는데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엄청 싸울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보면은 재밌게 가장 친한 친구들은 나랑 반대인 친구들이 많아요. 나랑 성격이 반대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향은 같아야 돼요.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여행하는 스타일,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스타일, 노는 방법 등등의 그런 성향은 같아야지 성향이 달라버리면은 그거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막 부부가 싸워요. 당연히 싸워야 되고 싸우는 게 정상이야. 물론 막 심하게 뭐 폭력을 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되겠지만 당연히 다른 두 존재가 만났는데 싸워야겠지. 싸우면서 원래 관계도 더 깊어지는 거고. 근데 싸우고 나서 언제 풀리냐? 우리가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풀고 같이 또 좋아하는 취미생활 하면서 풀고 그래야 되는데 싸웠어. 풀려고 나가서
됐고 우리 맛있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소고기나 먹으면서 풀자고 얘기했는데 난 소고기 싫어. 돼지고기 먹을 거야. 이러면은 거기서 또 싸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은 정반대지만 성향은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행을 가도 로마에 가서 굳이 콜로세움을 안 봐도 되고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서 느긋하게 쉬는 거.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만 가면 된다.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같으니까 그런 걸로는 싸울 일이 없죠. 그러니까 성격은 반대, 성향은 같게.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였고 뭐 이런 것 이외에도 꼭 기억을 해야 될 거는 결혼이라는 거는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 절대 아니다.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다 라는 거. 그리고 오지 않은 미래의 후손과의 만남이다 라는 생각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 결혼이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남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 근데 원래 행복이라는 거는 나 하나만으로 완성되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특히나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닌 남과 만나는 거고 그 남은 또 누군가의 자식이잖아요. 내가 집안과 집안, 내가 이 아내를 만났을 땐 아내의 부모님까지도 같이 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꼭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서 오는 갈등도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결혼을 결심했을 때 아내의 부모님이 곧 나의 부모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깝게 잘 지내고 자주 왕래하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저희 부모님한테 이렇게 가깝게 느끼고 서로 잘 지내고 있어서 참 좋은데 그런 개념은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정말 많은 상황이 있고 정말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제 말이 딱 들어맞지는 않을 거예요.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의 경우, 저의 생각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내가 좋은 배우자를 찾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1번.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남을 찾아야 돼요. 내가 별거 아닌데 남한테만 바라보면 도둑놈 심보지. 먼저 자기를 잘 관리하고 나를 멋진 사람으로 만들고 그 와중에 그 과정에서 나를 알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가 그런 걸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건 이런 거니까 이런 사람과 만나면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외롭다고 그냥 아무나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거는 비추예요. 무조건 많은 사람을 만나야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많은 사람 만나보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그냥 외로워서 아무나 만나는 그런 식으로 충동적인 만남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거지. 진지하게 만나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아니라면 또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하는 건 괜찮지만 그렇게 충동적인 만남이 되지 않으려면 저는 그런 표도 하나의 길라잡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 요즘에는 뭐 비혼주의자도 있고 혼자서 욜로족들도 많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는 결혼은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식이 생기면 그만큼 성장하고 감정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잘 선택하고 잘 만나야 되는데 저의 오늘 그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디까지는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배우자를 찾았구나 이런 식으로 결혼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곧 강연이 시작이 되니까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넣는 유익한 콘텐츠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